아 나는 정말 부자로 살아야지. 그 결핍 안에서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밑바탕이 되는 거고 모든 이 일에서 있어서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깨지 않으면 이게 문지방을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져. 나는 집을 살 거야. 이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말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현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내려가서 지금 여기가 얼마니까 이 흐름이 여기 오겠구나.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임장을 가는 거잖아요. 가서 싸게 사놓고 돈이 오는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도시가 될지 안 될지를 보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입니다. 예, 임장의 여왕 앨리스고요. 예, 10년 투자했고 또 여전히 지도를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날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인성이 좋으시고 에너지가 정말 많으신 분이거든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저는 그래서 앨리스 허님의 사람이 되게 궁금해요. 앨리스 허님 뭐 임장 많이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 부동산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자라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책에서 좀 보긴 했는데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네. 차도녀? 이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차가운 도시 여자 네. 하고 싶은데 네. 이 뼛속 깊이 이 산골 소녀인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흑수저. 예, 흑수저인데 그냥 흑수저도 아니고 막 지하로 들어가는 흑수저. 예, 그래서 네. 딱 태어났더니 네. 산골 마을에 그 산 밑에 움막 6집이 6채가 있었어요. 그 움막 6집에 우리가 두 번째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도 그냥 한 칸짜리인데 한 칸에 네 식구가 다 같이 살고 그리고 문 열면 그냥 밖이잖아. 방문 열면 그냥 밖이야. 방문이 밖이야. 방문이 밖이야. 그래갖고 언니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밤에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가마니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뭘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줬는데 손이 시려워서 공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하고 화장실 산에 있어가지고 씻을 땐 어디서 씻어요? 씻을 때 밖에서 이제 거의 뭐 옛날에 목욕탕 안 가요. 한 1년 한 달에 한 번 두 번 목욕탕 가고 네. 어릴 때 이도 많았어요. 안 씻죠. 뭐지 안 씻지. 세수도 하고 손투고 막 손투고. 안 씻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산 밑에 사니까 그 넓은 땅은 다 내 땅인 거지. 산과 들은 다 내 거야. 나 땅 부자인 거지. 네. 그래서 맨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정말 엄마 아빠가 이제 농사 짓고 막 엄마 사과밭 가고 막 농장 가서 이러고 아버지 농사 지으셨구나. 농사 우리 농사가 아니라 남의 농사를 이제 지어 소작 같은 건가? 예, 남의 농사를 하는 거고 아버지는 나무여서 나무 팔아서 나무 하루에 나무꾼이시네요. 나무 팔아서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쓰고 우리 엄마는 예를 들어 남의 농장 가서 사과 따가지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싸고 엄마가 이제 점심에 건빵 안 먹고 갖고 와가지고 건빵 우리 간식이고 막 이렇게 먹고 자라서 정말 쌀밥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계속 계란 하나 먹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자랐어요. 쌀밥도 못 드시고 사셨어요? 집 위에 뭐 전기도 거의 안 들어오는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쌀밥은 먹고 살았는데. 군불 때고 군불 나무 네. 아버지가 이제 나무에서 군불 때고 그랬는데 이야, 네.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요만한 소를 망아지를 이렇게 정말 엄마가 쌈짓돈 해가지고 네. 이제 구해오셨어요. 그래서 네. 소 축사를 막 아버지가 지어서 이 송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송아지 이제 내 거지. 내가 그래서 나보고 엄마가 네가 키워 이러더라고요. 모든 가축은 내 거야. 그래서 송아지, 강아지, 토끼. 예, 토끼는 뭐냐면 이제 산토끼예요. 엄마가 쥐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쥐를 잡으려고 쥐젖을 놨는데 토끼가 잡혀요. 산토끼가. 그러면 산토끼 그럼 키워. 매일매일 잡히니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명씩 잡혀. 그러면 키워서 토끼고기 먹어봤어요? 안 먹었죠. 진짜 토끼고기가 더 맛있어요. 닭고기보다. 토끼고기가 그래요? 훨씬 더 달아. 그래서 저는 그걸 먹어요? 토끼고기. 잡을 줄 알아요? 아니 엄마가 잡아주니까 엄마가 잡아주니까 먹지. 네. 닭도리탕 좀 네. 토끼도리탕 이렇게 해가지고 토끼 맨날 풀 뜯어다가 토끼 맨날 풀 먹이고 키워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면 이제 어릴 때 이제 골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자랐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그 막 시장에 막 한참 걸어서 시장에 가면 생선 뼈다귀 막 밑에 막 버리잖아. 그럼 그걸 주워와요. 그걸 좀 달라 그러면 주셔. 나 이쁘니까 귀엽잖아. 어린애가 와가지고 저 생선 뼈다귀 주세요 이러면 되게 귀엽잖아. 그럼 맨날 주셔. 그러면 그거 갖고 강아지 밥 이제 우리가 먹다 남은 거 이렇게 썩어서 끓여주면 걔 키워갖고 토시토시 살쪄놓으면 우리 엄마가 팔아먹고 살쪄놓으면 우리 엄마가 팔아먹고. 그러니까 따님을 이렇게 고용하신 거네. 무료로. 예, 뭐 네. 그리고 뭐 소 이제 풀 그 집 얻어오면 네. 사료하고 잡두질 제가 잡두질도 겁나 잘해요. 좀 잡두질 막 해가지고 이제 군불 염을 네, 네. 막 끓여요. 막그 군불 떼면서 이제 고구마도 구먹고 농사지니까 이제 고구마도 이제 소작하니까 고구마도 나오고 모든 거를 다 엄마는 그 소작하는 땅 조금 얻어가지고 농사진 데서 우리는 다 자급자족을 했으니까 맨날 고추 따고 밥 메고 풀 뜯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막내 남동생을 낳았어요. 이제 남동생하고 저하고 10년 차이 나거든요. 이제 남동생 낳았더니 나보고 이제 똥기저귀 빨아오라고 내가 똥기저귀 빨아가지고 막 맨날 애보라고 애고 다니면서 내가 막 살림하고 막 일꾼이네 일꾼. 예. 그래서 그렇게 맨날 이 정말 농가 밭에서 불로 자랐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제가 대학교 때 내려왔어요. 대학교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똘똘해가지고 뭐 유치원을 나왔어 뭘 했어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뭐 하나 혼자 있으니까 뭐 하나 띡 하나 사다 주고 뭐 받아쓰기 해 뭐 이러면 혼자 매일 앉아서 그냥 받아쓰기 하고 착하다. 혼자 책 보고 뭐 소 키우고 뭐 닭 키우고 닭도 있어 닭.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닭이 매일매일 알을 낳아요. 나 정말 어쩜 닭이 매일매일 알을 낳아? 근데 그 따뜻해. 그러면 그것도 되게 귀하잖아. 그 귀하면은 그거 맨날 알 낳는 걸 우리는 이제 계란으로 해 먹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걸 키워보고 하면서 아 나는 정말 부자로 살아야지. 이로 지긋지긋하잖아 가난이. 뭐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잖아. 살아서도 못하지. 맨날 언니 거 물려받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똘똘하게 잘하니까 뭐 맨날 항상 제가 반장하고 예, 뭐 해서 뭐 중학교 가서 잘하고 고등학교도 이제 좀 가고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되게 강해요. 이 거기서부터 멘탈이 좀 그래서 정서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악한 마음이 없어요. 진짜 선한 것 같아요. 앨리스 선생님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보통 선대인들이 되게 좀 이기적이고 얍삽하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냥 되게 좀 순수하고 해맑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모습이 실제 모습이에요. 늘 똑같아요. 방송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 자연과 함께하면서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결핍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 뭐 내가 태어나는데 뭐 이미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결핍 안에서 부자가 돼야겠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 보고 자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열심히 한 이유도 어릴 때부터 내가 신데렐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 막 모든 게 쌓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힘들고 봐. 짜증이 나잖아. 애 셋인데. 너무 착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집안 살림을 다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엄마도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돈을 빨리 벌어서 내가 집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한데. 그래서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생활 시작했는데도 뭐든지 다 솔선수범하고 제가 또 되게 외향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챙겨드리고 위에 저 상사들도 잘 챙겨드리고 일 주면 제가 노를 못해요. 노를 못하니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생각하니까 뭐 처음부터 이제 늦게까지 일해도 내가 맡은 일은 이게 모든 완벽하게 해서 그날 끝내고 되게 싹싹하고 막 제 성격도 겁나 좋잖아요. 그건 엄청 좋죠. 최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아지면서 직장사도 주변 분들이 다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자꾸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런가 이쁜 봐요. 사람은 떡 하나 더 왜 이렇게 주지.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첫 직장부터 성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갈 때는 힘들었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직장도 첫 직장 제 사수가 첫 사수가 네. 야 빨리 와 나랑 같이 사업해 네. 이제 시작해 이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직장도 이제 그 책상 두 개 놓고 딱 이렇게 이런 책상 오피스텔에서 네네. 사장님하고 저하고 책상 딱 두 개 놓고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이 저를 너무 이제 좋게 보셔가지고 네네.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네. 야, 같이 하자. 네. 그래가지고 거의 창업 멤버가 돼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직장에서 월급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죠. 그리고 애도 그렇게 또 키울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꼰대라고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모든 이 일에서 있어서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뭐 가난하고 막 뭐 이러면 그걸 또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자랑스럽다. 엄마의 이런 과거에 못 살았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밑바탕이 되는 거고 살면서 되게 힘든 시간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되게 백지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지장 차이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를 생각하면 사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잘 안 되다 보니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남편 탓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게 내가 나 혼자 막 자식 둘을 키우고 남편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막 이 회사 일은 너무 많고 막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렇게 해봐야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고 남편이 그러면 내가 벌면 되는 거고 남편이 저러니까 내가 더 간절함이 있으면서 내가 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되면서 남편이 나를 키웠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농담으로. 당신 나를 키웠어. 당신 덕이야. 맨날 얘기하면 남편 거꾸로 웃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멘탈이 되게 중요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죠. 저는 뭐 백지해상을 사고 팔아보면서 별별 일을 다 겪는데 지금 나 왜 이런 일이 생겨. 뭐 나 왜 나한테 막 속상해하는데 별별 세입자도 만나고 저는 막 멱살도 잡혀보고 막 경찰도 와보고 막 세입자가 진짜 막 엉망으로 해놓고 야밤도주하고 많았어요. 많은데 저는 그런 일 겪으면 좋아. 나한테 또 이런 사건 이야기거리가 생기는구나. 내 강의 때 써먹어야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겁나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해결하고 또 집에 올 때 또 그렇게 뿌듯해. 내가 또 이런 것도 해결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웬만한 멘탈에 저는 무너지지 않아요. 좀 힘들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결핍이 중요해요. 저는 아까 앨리스님 어렸을 때 얘기하는데 삼시세끼 보는 줄 알았어. 계란 나오면 이렇게 그걸로 후라이 해먹고.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시골 살아본 적도 없고. 와, 이게 좀 우리의 위에 세대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니야.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막 듣는 것 같아. 같은 세대에 산 친구들이 너 어느 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속상한 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없어서 좀 속상했어요. 저도 그건 어렸을 때.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매일 친구를 데려오면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데려오라고 해요. 데려와라.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이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이제 오빠 있는데 여자애들 막 3명, 4명, 막 5명, 6명 데려와서 막 안 가 2박 3일 동안. 그러면 막 왜 저렇게 애들 데려오게 납두냐고 막 그러면 이제 제가 나의 결핍이 돼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해해. 너도 데려와. 내가 맨날 얘기하죠.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개방적인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인데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친구예요. 친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완전 친구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아들하고 3시간을 얘기하고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고2 된 아들인데 자기도 좀 힘든 면이 있어서 어제 막 거의 3시간을 얘기하고 나더니 갑자기 제가 딱 저는 가만히 들어줘요. 가만히 지하고 싶으면 시원하게 들어주고 그냥 맨 마지막에 한두 마디 딱 하면 걔가 갑자기 나 엄마 자존감 바닥에서 확 자존감이 올라왔어.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왜 울은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 고마워. 그래서 가요. 하고 저랑 한참 얘기하다가 막판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 성공한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게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이고 너무너무 엄마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나는 막 모든 게 막 치유가 다 돼. 애들이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너무너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도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맛있는 거 해주고 돈 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러면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욕심 안 부리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시키고. 나도 진짜 얘기 들어보면은 앨리스 선생님 같은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몰라요. 알긴 알죠. 알 거예요. 알아요. 네, 모를 수가 없어요. 또 주변에 친구들 엄마들을 보니까. 네. 네 맞아요. 딸이 그 얘기를 해요. 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네, 엄마들끼리. 네. 이제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한테 경원아, 네 엄마가 제일 좋아. 너는, 천사시니까 뭐 앨리스 선생님. 나는 네 엄마 네. 같은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엄마 애들이 엄마가 제일 좋대. 막 이래. 음. 엄마한테 잘해 있을 때 내가 맨날 이러지. 네. 근데 애들도 되게 저희는 순하고 음. 예, 좋아요. 그리고 네. 어릴 때부터 저는 한 달 살기 해외를 막 한 2달씩 나갔다 왔기 때문에 한 2달씩 해외 나가면 아이들하고만 얘기를 하게 되고 아이들하고만 막 진짜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제가 맛있는 것도 맨날 해먹이고 이제 평소에 바빠서 못 해준 것들을 좀 다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친밀도도 되게 좋아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현지에서 현지인이 돼보게끔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살거든요. 뭐 여행 가도 뭐 여행사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현지인이 돼서 그걸 보고는 아이들이 쟤들 진짜 못 산다. 나는 정말 엄마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복 받은 거네. 예, 복 받은 거네 이런 것도 알고 또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나 진짜 나 미국 가서 살아야겠어.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도 알고 다양한 경험을 현지인 아이들하고 뭐 농구도 하고 막 같이 막 축구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러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산 교육이네요. 예, 뭐 특별히 제가 아이들한테 뭔 얘기 안 해도 걔는 지금 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뭐 공부만 안 할 뿐이지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뭐 겁나 열심히 막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저한테 매일 설명을 하고 오늘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엄마가 힘들겠구나 막 얘기를 하고 또 킥복싱 대회 나가가지고 막 얻어 터져 오고 막 킥복싱도 해요? 예, 킥복싱도 하고 이야 뭐, 멋있다. 예, 맨날 드럼 치러 다니고 정말 멋있게 살아요. 진짜 멋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어때? 네 앞가림만 해라. 뭐 대학 안 가겠다 그럼 가지 마라.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사이 좋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 잘해서 사이 안 좋은 거를 시킬 건지 공부 안 시키고 나하고 키우는 동안 나하고 사이 좋은 게 좋은 건지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다가도 20살 넘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 그때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학창 시절에 공부가 다가 아닌데 너무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엄마가 앨리스인데 그러니까 네. 엄마가 앨리스인데 뭐, 네.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부동산 시키죠 뭐.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은 뭐 무슨 일을 하든 어차피 돈은 부동산이 벌어줄 테니까. 네. 지금도 엄마 쫓아다녀서 부동산 투자하러 다니고 싶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 책 읽고 제가 2024 결국 부동산 책이라는 걸 이번에 공저를 냈어요. 근데 그 책에 23인의 그 전문가가 쓴 그 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각 다양한 분야의 책이 쭉 거기 내용이 딱 나와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 던져줬더니 그걸 다 읽고 나와서 그러더라고. 여기 엄마 책 정말 나 이 다양한 분야를 다 해보고 싶어 얘기하더라고요. 책도 되게 많이 읽어요. 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훌륭한데 이제 딸은 사랑만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애기죠. 예,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완전 애기 같죠. 예. 그래서 뭐 인간의 허미숙은 이렇습니다. 뭐 별거 없고 그냥 아이들하고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예.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엄마이고 싶다. 엘쌤이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이들한테 상교육이죠. 엄마가 열심히 사는 걸 보여주니까 네.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맞아. 예. 네. 우리 딸도 맨날 얘기하는 게 막 좀 뭐 하다 포기해요. 내가 포기란 없어. 엄마 포기하는 거 봤어? 네, 맞아. 난 엄마 딸이니까 앨리스 딸이니까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산교육이죠, 그러니까, 산교육. 네. 본인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매일매일 하고 꾸준하게 하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매일 엄마가 지도 프린트해서 매일 지도 만들고 쓰고 맨날 보고 자랐다. 걔는 10년을 보고 자랐어요. 지도 만드는 걸. 그리고 매일 집에서 방송하고 매일 글 쓰고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마음 먹으면 해. 엄마는 입 밖으로 내뱉으면 해. 엄마는 뭘 하면 꾸준하게 해. 그리고 엄마는 포기란 없어. 이런 걸 아이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설마 저것들이 10년을 보고 자랐는데 20년 30년 보고 자랐는데 설마 어긋날까 그런 생각이 안 하니까 제가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도 스르스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육아 얘기하고 있네. 네. 그 얘기 듣고자 한 거니까. 네. 근데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앨리스원님이 임장의 여왕이시잖아요. 네. 임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초보자분들 임장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부동산 문 여는 거. 맞아요. 네, 그걸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네, 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생 초보 대상으로. 네. 이게 임장이 저도 처음에 부동산 시작할 때 네. 전 경매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집을 지금 당장 사러 갈 거면 좀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갈 때 좀 당당해. 근데 이제 경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낙찰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러 가는 과정이니까 더 부동산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생초보가 직장 생활하다가 회사 그만두고 여자 혼자 이거 뭐 부동산 소장님들 다 너무 무서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나 또 집 사러 온 것도 아니고 물어보러 왔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진짜 막 어떤 나이 많으신 아저씨, 뭐 나이 많으신 이런 분 남자분 있는데 혼자 들어갔다가 막 아침에 저는 애 보내고 바로 막 9시 10시에 이제 바로 임장지 가면 대바람부터 여자가 확 재수없게 막 이런 거 물어보랐다고 막 나가라 그러고 뭐 좀 얘기 잘못했더니 뭐 시건방지다고 나한테 그러면서 뭐 소금 뿌린다고 나한테 나가라 그러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지 그러고 났더니 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몇 번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딱 부동산 가면 이렇게 밖에서 슬쩍 안 보는 척하면서 부동산 밖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 안에 누가 있는지 좀 보죠. 보고 이제 여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좀 부부가 있거나 이런 데들인데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 소장님들이 조금 오픈 마인드인 사람들은 지나가는 손님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나가 눈이 좀 마주치잖아.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뭔가 눈빛으로 나를 들어오세요 이런 눈빛을 보내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가면 굉장히 우호적인 게 좀 있어. 그리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나 솔직히 여기 사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른다. 나 좀 공부 좀 하고 하나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다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네, 만약 이제 그게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음료수 한 박스도 필요 없고 한 개 있죠, 한 개. 우리 아까 저런 한 개 들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씩 내밀어 그냥 내면서 그냥 이거 드세요.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서 하면서 하나 주고 앉아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 사람이. 예,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자꾸 가야 돼. 이거 뭐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 강의를 듣는다고 내지는 뭐 수없이 제가 팁을 부동산 무슨 컨택법을 수없이 알려드려도 본인이 깨지 않으면 이게 문지방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져. 나는 집을 살 거야. 그리고 아니 그분들은 어쨌든 서비스업을 하시는 거니까 또 손님 없으면 재미없잖아. 시간이 안 가잖아.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시간을 좀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직업이고 나도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결국은 살 거니까 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면 되고 뭐 서울 이렇게 중개사 부동산 갔다 오라 임장 갔다 오라고 하면 저희 수강생들이 맨날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가기 전에 선생님 서울에 있는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쫄아서 비싸니까. 비싸잖아. 왜 우리 강남 갈 때는 외제차 타고 가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차라리 외제차가 없으면 차라리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가면서 내 차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닌데 가면서 저 앞에서 차를 대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임장 가는 지역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얼마인지 알고 가라. 예를 들어 뭐 갭이 1억이다. 그러면 일단 내 통장에 1억이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강남을 간다? 강남을 가는데 강남에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디 강남 대치동을 간다. 그러면은 매매가 전세가 갭이 뭐 한 10억에서 15억이다. 그러면 통장에 10억 있다고 생각하면 돼. 세뇌를 시켜. 내 통장에 10억 있어. 나는 10억 가진 여자야. 뭐 부동산 소장님이 내 통장 까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소장님이 강남 가면 사모님 얼마 있으세요? 사장님 얼마 있으세요? 너 얼마 있는데 너 여기 올 수 있어?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 통장에 한 8억 정도 있는데 제가 지금 뭘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 팔리면 합치면은 요거 15억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부동산 소장님이 확 이제 달려들죠. 이 여자 사겠구나. 그럼 막 그날 제가 브리핑 확 듣고 이제 집에 오면 막 미친듯이 전화가 오고 미친듯이 문자가 오죠. 그러면 또 사람들 그럼 어떡해요 막 이래요. 그럼
다른 거 샀다 해. 다른 거 샀죠. 죄송해요. 제가 뭐 네덜팔 사러 갔는데 네덜팔 요즘 우선미 샀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너무 솔직하게 뭐 나를 오픈하지 말고 여러분 통장에 다 뭐 한 10억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사실은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편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부동산 가시면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자주 가보라는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가다 보면 부동산 사장님 사실 대부분 좋으시잖아요. 물론 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사실 그 밖에서 여자분인지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남자분들은 확실히 여자분들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자주 가다 보면은 그냥 친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고, 그럼 부동산에 가서 또 초보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뭘 알아봐야 되냐, 가서 뭘 봐야 되냐, 뭐 이렇게 뭐 학교나 뭐 이런 거 봐야 되냐, 뭘 봐요 가서? 일단은 저는 그 임장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숲을 보러 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이 나무 한 그루 말하면 제가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러면 가가지고 그거 하나만 한두 개만 달랑 보고 와서는 이게 갈 건가? 안 갈 건가? 샀어.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판단이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장 갈 때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들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길치는 아니지만 살짝 방향 감각도 잘 없고 이 넓은 그림을 보는 걸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임장 가기 전에 지도를 이제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를 펼쳐놓고 전체적인 이 도시를 일단 눈으로 익히죠. 그 다음에 지도를 만든 다음에 지도를 만들 때 뭐 시세조사하고 연도 세대수 적고 이 가격이 얼마고 이 동네에 뭐가 있고 뭐 딱 보면 상권이 어디 형성돼 있고 여기에 뭐 분양권이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이 도시를 어느 정도 다 사전조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알고 가거든요. 알고 가면 이제 이 임장을 가는 이유는 내가 이 하나만 알 게 아니라 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강남, 강남 이하 밑에 뭐 1기 신도시, 그다음 뭐 광역시, 소도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내려가서 지금 여기가 얼마니까 이 흐름이 여기 오겠구나.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임장을 가는 거잖아요. 가서 싸게 사놓고 돈이 오는 길목에 기다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도시가 될지 안 될지를 보려면 이 도시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울산을 간다. 뭐 대장주가 어딘지. 그러면 대장주가 남구다. 그러면 남구 그 다음에는 어딜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지도를 만들다 보면 뭐 가격이 말을 해주죠. 그래서 남구? 그 다음에 중구가 비싸네. 그 다음 북구가 비싸네. 그 다음 뭐 동구가 비싸네. 이런 식으로 가격 지지 노선이 있죠. 그 노선을 보면서 그럼 내가 남구를 먼저 가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남구 안에서도 그러면 그럼 그 넓은 남구 안에서도 또 대장 1등지가 어디야? 2등지가 어디야? 3등지 어디야? 요거를 찾아가면서 임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서 물어볼 때도 세세하게 이 아파트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가는 이유는 부동산은 현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 살지 않는데 이 동네를 정말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임장을 그냥 뭐 한 번 두 번 삐쭉 갔다 와서는 모르거든요. 저처럼 뭐 수없이 가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가서 이 지역을 가장 빨리 습득하고 이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말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현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소장님한테 이 동네는 어디가 제일 살기 좋아요? 뭐 지금 여기 좀 상황이 좀 어때요? 뭐 거리가 잘 돼요? 뭐 좀 흐름이 좋아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와요? 뭐 전세가 많아요? 이런 흐름을 좀 먼저 익히는데 이용하시면 되게 좋고 그래서 소장님하고 친해지면 내가 거기 매일매일 안 가도 전화만 해도 소장님 잘 지내세요? 하면서 뭐 커피 좀 싸주면서 커피 쿠폰 좀 싸주면서 거기 그분들이 나의 특파원이 되는 거잖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내가 가지 않아도 나의 직원이 되는 거지. 그런 소식을 알릴 수 있으니까 임장 가서 물어볼 때는 주로 저는 이제 이 동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생활권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구 가서 또 그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는 설렁설렁 이제 그 지역을 알아보러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지역 이야기, 사람들의 여기 삶의 이런 생활 뭐 패턴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어딜 제일 선호하는지, 네. 거기를 왜 선호하는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넓은 범위에서 점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제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아 이제 내가 여기는 사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데가 오죠. 네. 처음부터가 저는 사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가서 지역을 큰 숲부터 점점점 좁혀 가다가 네. 아 이제 정말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었다. 정말 뭐 매매가는 오르지 않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이 투자금 범위 안에 들어온다. 뭐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이러면 네. 아 사야겠구나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가서 막 아파트를 물어보는 거지. 네. 이 딱 아파트 정해서 이 아파트 지금 뭐 네. A 물건, B 물건, C 물건 쭉 받아가지고 이제 그 물건의 이 점수를 매겨서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뭘 사야 될지 평가를 해서 사는 건데 부동산 가서 뭘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집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내가 이 동네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궁금한 게 많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주로 가서 뭐 여기 이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본다, 동네에 대해서 물어본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막막하신 분들은 내가 사는 동네 가서 연습하고 가시라고 해요. 좀 아는 데 가서. 왜냐면 네.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 아파트는 잘 알잖아. 그러면 이게 모르니까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거든요. 네, 내가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들린다고. 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부동산 선생님하고 좀 대화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지. 내가 사는 지역은 뭔가 말을 해도 좀 알아듣기가 쉽고 네. 뭔가 말하기도 편하니까 그런 것들 연습을 잘 조금 하면 가서 네. 모르는 데 가면 이제 주눅 들어서 말 못하거든요. 네,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동네에서 좀 연습을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기초반 수업 들으면 질문지까지 쭉 적어줘요. 질문지. 가서 뭘 물어야 될지 모른다고 막 네. 이렇게 질문지까지 주는데 네. 처음에 가서 좀 편하게 사장님 저 아파트 사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 좀 어때요? 이거 사도 돼요? 여기 왜 좋아요? 막 이렇게 쭉 물어보다가 사장님하고 네. 이제 막 대화하다가 이제 못 일어나겠다는 거지. 일어날 수가 없잖아. 막 네. 그러면 동호수 나오고 몇 동 몇 동 사라 그러고 막 집 보라 네. 집 보자고 하고 막 그러니까. 나를 막 채근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슬쩍이 나오면서 아 이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 동네 모르겠다 좀 걷고 올게 걸어보고 좀 올게요. 아, 걸어보고 올게요. 예, 좀 예. 걸어보고 제가 일단 나와야 될 거야.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 네. 거기서 이제 저기 뭐 귀신 되니까 나와서 걸어보고 올게요. 딴 데도 좀 가봐야 되는데. 딴 데 가봐야 네.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제가 음. 남편하고 의논해보고 올게요. 네네. 뭐 와이프하고 의논해보고 네네. 올게요. 뭐 다시 올게 이러고 일단 나와서 또 딴 데 가보고. 네. 뭐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를 가보면 음. 항상 부동산자님들이 자기가 산 동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절로 몸으로 익혀지더라고요.